그렇군요. 현대자동차도 여기 연루됐을 수 있다. 예. 현대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관계는 뭐 이거 외에도 많죠. 자기가 권력을 이용해서 그걸 혼자서 그냥 다 받아내 버렸단 말이에요. 피해자들한테 그렇죠. 갈 돈을. 네. 그러니까 정말 너무 해도 너무한 건데 그 비용도 되게 부자잖아요. 다스만 해도 또 8조짜리 회사고 또 개인적으로도 돈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입니까. 근데 그걸 또 삼성한테 대납을 시키고 말이죠. 현대까지 났을 때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제가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 탄생에 일조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1조가 아니에요. 10조 했어요. 네, 저 지금 머리 받고 있겠습니다. 그래도 너무해요, 진짜.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렇습니다. 그 청취자분께 어떤 뉴스인지 말씀을 좀 드리면 이 검찰이 삼성에 이어서 현대자동차도 그 다스 소송비를 지원한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 중이다. 네, 이렇게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이 서울중앙지검 첨단수사 1부는 현대차가 2009년에 이 다스의 소송비를 대납하는 형식으로 1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10억 원 가량의 돈을 그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삼성이 다스의 소송 비용 약 40여 원을 그 미국 대형 로펌 에이킹 건프에 송금을 했었잖아요. 예. 근데 이것과 같은 방식으로 네, 현대차도 지급을 했다라는 겁니다. 검찰은 이 돈 역시 지금 뇌물로 의심하고 있다고 하고요. 현대차는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예. 네, 그런 관계인데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네, 다스가 바로 현대차에 납품하는 하청업체잖아요. 예. 이 다스는 2004년에 연매출이 2,200억대였는데 2004년에 네, 2004년에 연매출이 2,200억. 2,200억. 그때도 네.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때도 많이 올라갔죠. 2002년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렇죠. 2002년 서울시장이 되잖아요. 네. 이 2004년에 연매출이 2,200억대였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인 2004년에 이 도시계획 규정까지 바꿔가면서 예. 이 양재동 현대차 사옥을 중축을 하도록 이 허가한 바 있던 그때입니다. 근데 그때 이후로 2,200억까지 매출이 좀 늘었다가 예.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한 직후인 2013년에는 네, 1조 원을 넘었죠. 네, 매출이. 그랬죠. 네, 엄청난 큰 기업으로 급성장을 한 건데요. 아, 네, 참 그렇습니다. 어떻게 나라를 서울시장을 나라를 대통령을 자기 개인의 부로 축적하고 진짜 그 푼돈 그 이 재벌들 보기에는 푼돈인데 그걸 하려고 네. 재벌들이 얼마나 이 정치인들 행정가를 우습게 봤겠어요. 그렇죠. 이 사실 네. 뭐 이명박 전 대통령도 상당한 부자잖아요. 근데 이게 소송 비용 아, 소송 비용 그 10억 원 이렇게 40억 원. 그냥 물론 어디 서민들한테 굉장히 큰 돈입니다만. 그러면 40억 또 10억 어디 갖고 이시영 아들 둘이 그냥 살아도 부자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부자지간이니까. 아. 네. 아버지 이명박 아들 이시영 부자지간으로 그냥 좀 어디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국민들 신경 안 쓰게. 네. 그 부자가 그 부자는 예. 아니름. 네, 아닌. 네. 아니. 그렇군요. 네. 당황해서 말이 보이네요. 예. 이것도 있는데 그 아울러 서울 동부지검 다스 수사팀이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일가가 그 기존에 알려진 비자금 120억 외에 이 100억 원대의 비자금을 추가 조성한 사실도 새로 밝혀냈다. 예. 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 다스의 임직원들이 검찰에 소환되면서 이런 사실들을 줄줄이 털어놨다고 하는데요. 예. 다만 이 기존에 알려졌던 비자금 120억 네, 이거를 정호영 전 특검이 격리 직원의 개인 횡령으로 몰고 검찰에 이걸 수사를 입첩하지 않았었잖아요.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 같다. 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기소하지 않는다. 네. 왜요? 이유는 뭐가 뭐 딱히 드러난 건 없는데 예. 네, 이 부분을 기소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라고 하네요. 이 왜요? 공소시효가 내일 모레라고 해요. 이틀밖에 안 남은 건데 이 이틀 안에 빨리 기소를 해야 아니죠. 100억 넘어갈 추가된 텐데. 것도 2007년 그 무렵인가요? 그 이후 무렵인가요? 그 이후는 공소시효가 5년도 남았는데 네, 그 무렵인 것으로 그 무렵인 것으로. 언론 그래서 보도에 나와 있습니다. 기소하지 않겠다. 네, 그러니까 기소하지 않겠다는 부분은 이 비자금 120억 원을 검찰에 넘기지 않은 부분, 예. 네, 이 부분인 걸로. 네. 예. 그러면은 그 배임 횡령도 기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검찰에 알리지 않은 정호영 특검을 기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정호영 특검을 기소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 이 기소하지 검찰에 않겠다? 알리지 않은 그 혐의를 그 기소하지 내용은 않겠다는 거죠. 기소하지 않겠다. 네네. 이미 자료는 갔는데 꼭 집어서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문제는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굳이 그걸 범죄 행위로 볼 수는 없다. 근데 사실 그것도 좀 의아한 거죠. 네, 네. 의아한데 어쨌든 뭐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다라고 비판하게 되면 할 얘기 없죠. 네, 그렇습니다. 너무 깊이 들어간 건가요, 우리? 네, 그런데 파면 팔수록요 삼성만이 아니다라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현대자동차도 다스의 미국 소송 과정에 돈을 지원한 단서를 포착했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 보도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일부는 현대차가 2009년 정도에 다스의 소송 비용을 대납하는 형식으로 약 10억 원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혐의를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현대자동차도 여기 연루됐을 수 있다. 예. 현대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관계는 뭐 이거 외에도 많죠. 네, 예. 기본적으로 다스가요 자동차 시트를 현대차에다가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서울시장하고 대통령 재임 기간에 엄청나게 매출액이 뛰었다. 예, 눈부신 성장을 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1조가 넘어갔죠. 예. 네, 그리고 2008년 8월 15일에 정몽구 현대차 회장도 특별 사면된 바가 있습니다. 그때가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 첫 해였거든요. 73일 만에 사면을 받았습니다. 형이 확정된 지요. 이 원포인트 사면이라는 건 이건희 회장 한 사람만 사면했거든요, 그때. 그래서 콕 집어서요. 네, 네. 원포인트 사면이라고 부르고 또 특별 사면. 이 특별 사면이 왜 중요하냐면 사면은 원래 국회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근데 특별 사면은 대통령의 그렇죠. 그냥 마음대로 하는 권한입니다.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대통령 이외에는 연루된 사람이 없다. 특별 사면이나 원포인트 사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사안이 이제 근데 이제 사면만 계속 얘기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면이 대가의 전부다라는 프레임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거 하나만 달랑? 한 번 했으면 계속 하는 거지? 혹은 뭐 그 이전부터 해왔던 것의 연장이지? 그래서 검찰도 기로에 섰다라고 보는 것이 이게 일종의 기회거든요. 2008년에 기회가 크게 한 번 있었죠. 김영철 변호사가. 네, 차명 계좌를 폭로한 바 있습니다. 근데 그때 검찰은 김영철 변호사가 아니라 삼성 편을 들었어요. 결과적으로 깨끗하게 털어주는 식이 되었습니다. 네, 김영철 변호사 개인만 망가졌죠. 그 정권도 당시 이명박 정권이었거든요. 예, 제대로 될 리가 없었단 말이죠. 이번에 다시 기회가 온 건데 그때보다 환경은 좋아요. 그렇죠?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삼성과의 관계를 통해서 많은 게 드러났고 그리고 이제 또다시 이재용 부회장은 풀려났는데 또 한 번 기회가 온 거거든요. 이거를 놓치면 안 된다. 이번에는 정권이 방해할 리도 없고 국민들도 검찰의 편에 섰는데 이 기회를 다시 놓치면 언제 올지 모른다. 검찰도 기로에 섰다고 봅니다. 이 정도 대납과 사면권으로 끝내느냐 아니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당시 삼성과 현안들을 어떻게 서로 주고받았는지 엄청난 덩어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더 큰 덩어리가 거기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추정하는 바입니다. 자, 야, 삼성은 다스의 실소유주를 알았다? 그게 이제 보도상으로는 이제 이학수 전 부회장이 다 자수서를 제출하고 진술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제가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이 일이 일어났을 때 그때도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단 한 언론만 보도를 했어요. 몇 년도쯤이에요, 그게? 2010년? 어. 예, 근데 이게 지금 재판이 되는 게 2009년 예, 얘기였거든요. 그때 보도 통제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랬겠죠. 근데 그 보도를 보고 제가 너무 붕괴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정태근 의원한테도 했을 텐데 이 정권에서 일어난 일 중에 가장 치졸한 일이 될 것이다. 그랬는데 이게 돈 대납한 걸 알고 있었어요, 그때? 그때 대납까지는 몰랐어도 어쨌든 다스에서 그 김경준으로부터 140억을 받아냈잖아요. 그렇죠. 2011년 2월이죠. 그러니까 그게 대납을 안 했더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BBK 이 문제 때문에 피해자들이 많잖아요. 예. 그 피해자들은 어쨌든 MB를 보고 투자한 사람이 많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최소한 도덕적인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피해자들이 김경준 상대로 소송을 해서 돈을 받아내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권력을 이용해서 그걸 혼자서 그냥 다 받아내 버렸단 말이에요. 피해자들한테 그렇죠. 갈 돈을. 네. 그러니까 정말 너무 해도 너무한 건데
그 비용도 이 되게 부자잖아요. 다스만 해도 또 8조짜리 회사고 또 개인적으로도 돈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입니까. 근데 그걸 또 삼성한테 대납을 시키고 말이죠. 현대까지 났을 때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제가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 탄생에 1조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1조가 아니에요. 10조 했어요. 예, 저 지금 머리 받고 있겠습니다. 아, 진짜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2011년에 돈 넘어오고 보도 나오고 그랬을 때 그때 이미 정태근 의원님은 이거 큰일 날 일이다. 정도원 의원은. 정도원 의원님. 죄송합니다. 근데 이 문제는 좀 심각한 게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다스가 누구 건지야 이제 곧 밝혀지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그 대임 시절에 투자를 회수하는 변호사 비용을 이제 대납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대가 이제 에이킹컴프에다 했다는 것은 뭐 특허 소송 관련해서 아직 뭐 논란이 있는 거지만 삼성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게 결국은 지금 이제 이학수 진술하고 김백준 씨 진술이 지금 일치하고 있죠. 예.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사실상의 뇌물적 성격이 강하단 말이에요. 직접 뇌물이죠. 제3자 뇌물도 뇌물. 아니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는 좀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그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렇고 그 주변도 그렇고 좀 냉철하게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보면 가장 문제가 실기잖아요. 실기. 그거 자꾸 가리려고 그러고. 최종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탄핵까지 가는 거에 대한 판단을 잘못한 거고. 근데 지금 이명박 대통령 소환이 뭐 평창 올림픽 끝나고 할지 프레올림픽까지 간 다음에 그 패럴림픽까지 간 다음에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로 계속 가서 뻔뻔히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할 건 인정하고 또 사죄할 건 사죄해야 왜 이 문제가 심각하냐면 본인을 위해서도 그런데 어떻든 지금 이제 정도원 의원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했거나 대통령을 만들었던 사람들의 마음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의. 그래서 저는 지금 골든타임이 얼마 안 남았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과 그 주변 참모들이 가급적 빠른 시기에 그 지난번과 같은 입장문의 발표가 아니라 제대로 된 뭐 인정과 사과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학수 부회장이 소환되자마자 다 얘기를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자수서까지 제출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머리 회전이 빠른 분이고 경륜이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건희 회장은 이제 소환될 수가 없는 사람이고 자기도 이제 이건희 회장이 그렇게 하라 그래서 했다 그러면 책임이 많이 덜어지죠. 자기 그냥 단순 전달자니까. 예, 그러니까 어차피 그렇게 가는 게 가장 현명하겠다. 딱 계산을 변호사 또 조언도 받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정태근 의원이 얘기한 것도 그런 일종의 그런 겁니다. 상황 판단을 원래 MB도 잘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뭐 무조건 부인하고 나가면 자범처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보수층이 더 이제 떠나가고 괴멸되는 거죠. 그러나도 지금 괴멸돼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기가 대통령을 한 사람으로서 우리나라 미래를 봐서라도 자기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그거를 이제 생각해보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 연관이 안 되겠죠 여기에서 회사에서 그 당시에는 이재용이 실권이 아니었어요. 예.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벗어나 있죠. 근데 이제 이것을 이건희 회장 3년내 집행유예 5년 받은 것을 사면 복권해주는 대가로 이 40억을 대납했을 것이다.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는데 MB 측에서는 안 그랬잖아요. IOC 위원 자격 박탈을 막기 위해서 사면 복권해줬다. 그러니까 그 사면 여부와 관계없이 예. 제3자의 회사에다가 왜 소송료를 그렇죠. 대납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면 문제를 증명하지 못하더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것이 이제 줬을 때는 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누굴 보고 줬냐 이거죠. 그런 문제가 직접 내물이면 발생하겠죠. 부정청탁이 있을 없도 관계 없는 거 아니에요.
직접 내물일 경우에. 그러니까 직접 뇌물이고요. 저는 또 이게 이 사회에 이제 많은 생각을 해주게 했는데 MB도 그렇고 형님도 그렇고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진짜 많아요. 뭐 공개된 거 이상으로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도 왜 자기네 돈은 단 1원도 안 쓰려고 그러고 꼭 남의 돈을 쓰려고 그러는지 그리고 그 돈을 다 어디다 쓰려고 그러는지 이제 나이들도 꽤 되셨잖아요. 단 1원도 안 쓰진 않았어요. 그 예를 들면 서울시장 때 서울시장 월급 다 기부했고 아름다운 제도 박원순 아름다운 제도에 기부했고 대통령 때도 다 월급 기부했잖아요. 1원도 안 쓰지는 않고 생생나는 건 많이 쓰시죠. 이제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제 그렇게 했던 건데 어쨌든 참 부지런히 해야지 될 것 같아요. 그 돈 다 쓰려면은. 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정태근 의원님 말씀하신 MB 측 2인자 김백준, 예. 그다음에 삼성 측 2인자 이학수, 둘의 얘기가 완전 히 일치돼 버린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한간에 이제 그쪽 변호사 MB 김백준 씨 변호사 측 얘기를 들으면 김백준 씨가 다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큰일 났다. 그때 이제 무슨 내용인지 몰랐는데 그 큰일 났다가 이거였던 것 같아요. 이게 한 2주 전쯤에 그랬다는 거거든요. 영포 빌딩 네. 털리고 난 다음에 네. 큰일 났다. 네. 이제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네. 그러니까 진짜 결단을 내려야죠. 여기서 뭐 부인하고 그러는 거 나오니까 참 실망스럽더라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뭐 참모들도 이제 떠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남아있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아니 제일 재밌는 얘기가 지난번 정태근 의원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입장 발표할 때 옆에 있던 7명 서 있었던 분들. 내용도 몰라요. 내용도 모르는 분들이라고. 전 그 기사 좀 크게 날 줄 알았더니 또 기사도 안 나대. 별로 관심이 없는지. 그러니까 이런 일을 당하면 사실은 진짜 진실이 뭔가라는 것들을 완전히 공개한 상황에서 그래서 그러면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나와야 되는데 그 참모들은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도 사실은 얘기를 안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단 말이죠. 네. 저희가 예를 들면 큰 선거를 치를 때 기본적으로 네거티브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실제로 네거티브의 실체가 뭔가라는 걸 알아야지 대응이 가능하거든요. 그것부터 출발해야죠. 네. 그러니까 스테파노폴로스가 클린턴을 처음 만났을 때 네. 클린턴이 이제 29살짜리 전략가한테 도와달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스테파노폴로스가 처음 한 말이 당신 여자 관계 다 대라. 그것부터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야지 내가 대응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나한테 솔직히 털어놓지 않으려면 나하고 일하지 말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옆에 있는 참모들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앞으로 재판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사한테 다 털어놔야 되잖아요. 변호사한테 털어놓지 않으면서 변론을 맡긴다라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재판을 하겠다는 지금 박근혜 거거든요. 전 대통령이 그런 격 아니에요. 그래도 유영아 변호사한테는 다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랬을까요? 그렇게 되니까요. 그렇죠. 이 사실 뭐 이명박 전 대통령도 상당한 부자잖아요. 근데 이게 소송 비용 그 10억 원 이렇게 40억 원. 그냥 물론 어디 서민들한테 굉장히 큰 돈입니다만. 네. 40억도 10억. 어디 갖고 이시영 아들 둘이 그냥 살아도 부자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부자지간이니까. 네. 아버지 이명박 아들 이시영 부자지간으로 그냥 좀 어디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국민들 신경 안 쓰게. 네. 그 부자가 그 부자는 예. 아니는. 네, 아닌. 네. 아니. 그렇군요. 네. 당황해서 말이 꼬이네요. 예. 이것도 있는데 그 아울러 서울 동부지검 다스 수사팀이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일가가 그 기존에 알려진 비자금 120억 외에 이 100억 원대의 비자금을 추가 조성한 사실도 새로 밝혀냈다. 예. 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 다스의 임직원들이 검찰에 소환되면서 이런 사실들을 줄줄이 털어놨다고 하는데요. 예. 다만 이 기존에 알려졌던 비자금 120억 이거를 정호영 전 특검이 격리 직원의 개인 횡령으로 몰고 검찰에 이걸 수사를 이첩하지 않았었잖아요.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 같다. 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기소하지 않는다. 네. 왜요? 이유는 뭐가 뭐 딱히 드러난 건 없는데 예. 네, 이 부분을 기소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라고 하네요. 이 왜요? 공소시효가 내일 모레라고 해요. 이틀밖에 안 남은 건데 이 이틀 안에 빨리 기소를 해야 하잖아요. 예. 근데 이것과 같은 방식으로 네, 현대차도 지급을 했다라는 겁니다. 검찰은 이동 역시 지금 뇌물로 의심하고 있다고 하고요.
현대차는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예. 네, 그런 관계인데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다스가 바로 현대차에 납품하는 하청업체잖아요. 예. 이 다스는 2004년에 연매출이 2,200억대였는데 2004년에 네, 2004년에 연매출이 2,200억. 2,200억. 그때도 네.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때도 많이 올라갔죠. 2002년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렇죠. 2002년 서울시장이 되잖아요. 네. 이 2004년에 연매출이 2,200억대였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인 2004년에 이 도시계획 규정까지 바꿔가면서 예. 이 양재동 현대차 사옥을 중축을 하도록 이 허가한 바 있던 그때입니다. 근데 그때 이후로 2,200억까지 매출이 좀 늘었다가 예.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한 직후인 2013년에는 1조 원을 넘었죠. 매출이. 그랬죠. 네. 엄청난 큰 기업으로 급성장을 한 건데요. 아, 네, 참 그렇습니다. 어떻게 나라를 서울시장을 나라를 대통령을 자기 개인의 부로 축적하고 진짜 그 푼돈 그 이 재벌들 보기에는 푼돈인데 그걸 하려고 네. 재벌들이 얼마나 이 정치인들 행정가를 우습게 봤겠어요. 이제 100억 추가된 것도 텐데. 2007년 그 무렵인가요? 그 이후 무렵인가요? 그 이후는 공소시효가 5년도 남았는데 네, 그 무렵인 것으로. 그 무렵인 것으로. 언론 그래서 보도에 나와 있습니다. 기소하지 않겠다. 네. 그러니까 기소하지 않겠다는 부분은 이 비자금 120억 원을 검찰에 넘기지 않은 부분. 예. 네, 이 부분인 걸로. 네. 그러면은 그 배임 횡령도 기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검찰에 알리지 않은 정호영 특검을 기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정호영 특검을 기소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 이 기소하지 검찰에 않겠다. 알리지 않은 그 혐의를 그 기소하지 내용은 않겠다는 기소하지 거죠. 않겠다. 네네. 이미 자료는 갔는데 꼭 집어서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문제는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굳이 그걸 범죄 행위로 볼 수는 없다. 근데 사실 그것도 좀 의아한 거죠. 네, 네. 의아한데 어쨌든 뭐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다라고 비판하게 되면 할 얘기 없죠. 네, 그렇습니다. 너무 깊이 들어간 건가요, 우리? 네, 그런데 파면 팔수록요 삼성만이 아니다라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현대자동차도 다스의 미국 소송 과정에 돈을 지원한 단서를 포착했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 보도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1부는 현대차가 2009년 정도에 다스의 소송 비용을 대납하는 형식으로 약 10억 원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혐의를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현대자동차도 여기 연루됐을 수 있다. 예. 현대자동차도 여기 연루됐을 수 있다. 예. 현대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관계는 뭐 이거 외에도 많죠. 자기가 권력을 이용해서 그걸 혼자서 그냥 다 받아내 버렸단 말이에요. 피해자들한테 그렇죠. 갈 돈을. 네. 그러니까 정말 너무 해도 너무한 건데 그 비용도 이 되게 부자잖아요. 다스만 해도 또 8조짜리 회사고 또 개인적으로도 돈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입니까. 근데 그걸 또 삼성한테 대납을 시키고 말이죠. 현대까지 났을 때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제가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 탄생에 1조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1조가 아니에요, 10조 했어요. 네, 저 지금 머리 박고 있겠습니다. 그래도 너무해요, 진짜.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렇습니다. 그 청취자분께 어떤 뉴스인지 말씀을 좀 드리면 이 검찰이 삼성에 이어서 현대자동차도 그 다스 소송비를 지원한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 중이다. 네, 이렇게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이 서울중앙지검 첨단수사 1부는 현대차가 2009년에 이 다스의 소송비를 대납하는 형식으로 1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10억 원 가량의 돈을 그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삼성이 다스의 소송 비용 약 40여억 원을 그 미국 대형 로펌 에이킹 건프에 송금을 했어요. 현대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관계는 뭐 이거 외에도 많죠. 네, 예. 기본적으로 다스가요 자동차 시트를 현대차에다가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서울시장하고 대통령 재임 기간에 엄청나게 매출액이 뛰었다. 예, 눈부신 성장을 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1조가 넘어갔죠. 예. 네, 그리고 2008년 8월 15일에 정몽구 현대차 회장도 특별 사면된 바가 있습니다. 그때가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 첫 해였거든요. 73일 만에 사면을 받았습니다. 형이 확정된 지요. 이 원포인트 사면이라는 건 이건희 회장 한 사람만 사면했거든요, 그때. 그래서 콕 집어서요. 네, 네. 원포인트 사면이라고 부르고 또 특별 사면. 이 특별 사면이 왜 중요하냐면 사면은 원래 국회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근데 특별 사면은 대통령의 그렇죠. 그냥 마음대로 하는 권한입니다.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대통령 이외에는 연루된 사람이 없다. 특별사면이나 원포인트 사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사안이 이제 근데 이제 사면만 계속 얘기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면이 대가의 전부다라는 프레임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거 하나만 달랑? 한 번 했으면 계속 하는 거지? 혹은 뭐 그 이전부터 해왔던 것에